석경 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의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돌연사, 심장마비, 이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여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구조적인, 법제도적인 차별이 없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이 없도록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종사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 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금지하라. 사업장 변경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지난 목요일 크게 보도되기 전날 석경 씨와 함께 살았던 4명의 여성 노동자들과 접촉이 돼서 그때 적지 않은 분량의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자유롭게 그 동료 노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20일 날 석경 씨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사인을 그 증언에 근거해서 그리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 질환에 의한 합병증은 작은 사인이다. 큰 사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이 안 된 얼음 같은 숙소였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 속행 씨와 MC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앉아서 밖에 나와서 무전 차단기에 와서 올리면 떨어지고 무전 차단기 스위치 올리면 떨어지고 밤새도록 그랬다. 최소한 토요일 밤부터 그랬다. 저녁 6시 무렵에 금요일 밤을 같이 지내고 토요일 6시까지 같이 지냈던 MC가 자꾸 떨어져서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3명의 노동자는 이미 나가 있었고요. 그 전날 밤에 MC가 말했습니다. 석행 씨에게 너무 추우니까 당신도 같이 나갑시다. 내 친구 집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석행 씨가 괜찮아. 불 없으면 뭐 방에 불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MC가 석행 씨가 사망한 다음에 얘기를 했었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오후에 나중에 동료들이 다 돌아왔을 때 이렇게 석행 씨는 자기 방에 토한 핏자국이 있고
자기 방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자기 방이 아니고 S씨의 방. 누전 차단기 스위치가 덜 떨어진다는, 자주 떨어지지 않았다는 S씨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했을 때 낮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검을 검사하러 온 경찰이 그런 시선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소켄 씨가 자기 방에 피를 토하고 옆방에 가서 누워 있었는지, 피를 토하고 추웠겠죠. 힘들었겠죠. S씨의 방이 더 따뜻하겠지 하고 거기로 가서 누웠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 단순한 한국 땅에서 노동하러 오는 인력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지만 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이란 관심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집이 아니다. 이거는 대단한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삶에서 권리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괜찮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에서 있는 동안 여러 상담 사건을 많이 봤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이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게 대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자체가 너무 암담합니다. 이번 이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신 소캥 씨를 통해서 근본 대책이 이번에는 꼭 마련되어야 하고 진상규명 또한 제대로 밝혀져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올라가기를 바라며 저희 단체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거지입니까? 비주거 지역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작년에 만들어 놓고도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그냥 묵인하고 앞으로도 묵인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만들어질 만한 곳이 아닌 이런 곳에 있는 기숙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되고 당장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만 그냥 덮어지기를 바라면서 미봉책으로 내놓는 제도를 갖고 결국 이 제도로 바뀌는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이 사망을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런 대책밖에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려고 고용노동지청에도 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규정 자체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조항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고용법에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항에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처벌하는 것마저도 고용노동부는 아직
내사 중이다. 시정 조치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시정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계속 이 기숙사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사실 비닐하우스가 집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2016년부터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소나 이 출입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조차도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더운 지방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건강을 해쳐가며 자기의 젊음을 정말 뼈를 갈아 넣는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농사 위에서 우리가 상추를 먹고 야채들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서 사는데 최저임금도 간신히 받는 이주노동자들한테 8%에서 15%까지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빌라 전세라고 써여 있는데 석현 씨가 죽어야만 했던 그 장소가 비닐하우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농장주는 그들에게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임대료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 돈 합쳐서 차라리 월세 줬으면 좋은 방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노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아무리 주거가 어려워도 이주 노동자들이 내는 월세는 서울 한복판의 오피스텔 값입니다. 그런 돈을 내고도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거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렇게 방관할 것인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노예를 사다가 사람을 부려먹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우는 과거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또 그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걸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지어진 이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 과연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비닐하우스는 다시는 집으로 지어질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은 최소의 주거 주권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을 꿈꿨으면 합니다. 근로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상으로는 나와 있지만